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생활과윤리 배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생명윤리 부분에서 사랑과 성윤리 여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관심 많은 주제죠. 사랑과 성, 우리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생물학적 성을 우리가 섹스라고 하고 사회적 성을 젠더라고 하고 인격적 성을 섹슈얼리티라 그래요. 이걸 막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생물학적인 성은 어떤 우리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유전자나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그래서 남녀의 어떤 신체 차이 이런 거는 우리가 생물학적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된 성을 젠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성은 치마를 입고 남자는 이렇게 바지를 입는 게 어떤 일종의 문화로서 내려왔죠. 이런 건 일종의 어떤 젠더, 사회적 성으로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인격적 성,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성에 대한 특히 인식, 욕망, 태도,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일컬어 말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이 욕망 부분, 성에 대한 욕망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좀 섹슈얼리티, 인격적 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대단하게 외우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이런 부분 개념들이 있구나 정도만 익혀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렵게 출제되거나 자주 출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 자, 에리 프롬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자, 에리 프롬. 에리 프롬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에리 프롬의 유명한 책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대학 가서 한번 다 보시면 좋은데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고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에 대해서 알려면 이 3가지 책들을 봐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 여기 사랑의 의미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죠.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여기 사랑의 기술인데 영어로 하면은 아트 오브 러빙이에요. 아트 오브 러빙이라는 책인데 러빙. 자, 이 기술이라는 게 테크놀로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아트라고 표현했죠. 영어의 아트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예술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기술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에 대한 예술, 기술로서의 의미를 지금 에리 프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들이 흔히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선천적 능력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착각이 왜 발생하냐면 자, 영어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뭐라 그래요? fall in love라고 그래요. fall in love. 이런 건 적지 않으셔도 돼요.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이런 표현을 쓰죠. 누군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 운명의 상대를 만났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들 때문에 있잖아요. 사랑은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빠져버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에리 프롬이 봤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주체적인 활동이에요. 어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는 굉장히 주체적인 활동인데 어떤 이런 서구의 영어적 표현, fall in love 이런 표현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빠져버리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는 숱하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살다 보면 숱하게 많은 사랑에서의 실패를 겪을 거예요. 운명의 상대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콩깍지도 벗겨지고 사랑의 호르몬도 덜 나오고 해가지고 이별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들 어떤 내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 이거는 상대방의 탓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에리 프롬은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기술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남자 꼬시는 기술, 여자 꼬시는 기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건 남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랑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술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성숙한 인격만 가질 수 있어요. 자,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없다? 아무나 할 수 없다.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그 유명한
트로트 노래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에릭 프롬의 얘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야.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해두시고, 여러분 대학 가시면 여러분 지금도 연애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또 이제 성인이 되면 또 많은 이제 이성과 연애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성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연애를 하고 그럴 텐데, 자 그럴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랑을 하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에릭 프롬이 말하는 사랑, 성숙한 인격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신뢰와 책임감.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관심과 배려를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막 집착하고 자기야 뭐해 이렇게 보내고 연락 안 되면은 막 굉장히 삐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는 일종의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에릭 프롬 입장에서 봤을 땐 단지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지 그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신뢰와 책임, 이해, 존경, 관심과 배려, 그리고 상대방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런 내용을 에릭 프롬이 얘기했구나 정도로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적 가치, 쾌락적 가치, 인격적 가치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아는 거예요. 더 설명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